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저는 쿠단시타역에 와 있습니다. 쿠단시타역은 위에서 보는 세 가지 지하철이 운행하는 곳이고요. 전 신주쿠에서 왔기 때문에 도에 신주쿠 라인을 타고 왔습니다. 바로 한일 외교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온 거죠. 저는 일본에 오랫동안 출장을 왔지만 이번에 야스쿠니 신사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실천윤리 광정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꽤 웅장해 보이고 상당히 이제 럭셔리 보여서 저는 이제 야스쿠니와 관계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종교 단체라고 합니다. 종교 단체지만 사회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죠. 자, 이제 야스쿠니 신사 쪽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야스쿠니 신사의 그 정문이 보이죠?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어서 이제 한일 외교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아는 한국 사람들은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는 현충원 같은 곳이에요. 가는 길에 바로 건너편에 보니까 이제 무도관이 있네요. 어렸을 때 이제 게임으로 봤었던 그런 무도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안내판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 올해가 그 야스쿠니 신사 창립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 경내 안내도가 있어요. 이 경내 안내도를 보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신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별로 지키고 싶진 않은데 일단 뭐 지켜줘야 되겠죠. 자, 야스쿠니 쪽으로 또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간판으로 야스쿠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제 한자로는 전국 신사죠. 그리고 저게 편안할 정자인데 원래 편안할 안자로 쓰려고 하다가 편안할 정자로 썼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문이 이제 첫 번째 문입니다. 제일 조거라고 하고요. 일본어로는 이제 다이치 도리이라고 합니다. 그 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문이라고 해요. 꽤 웅장하고 지나가가지고 또 다시 한번 봅니다. 높다랗게 쌓여져 있죠. 경내는 일단 좀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다나카 분대고 충원비라는 겁니다. 러시아 군대를 상대로 싸우다가 뭐 장렬히 전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하게는 제가 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관련도 없고요. 저 멀리 보이는 사람이 오무라 마스지로라고 합니다. 이게 조슈번 첨의 사람이라 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 그 메이지 천황 시대 때 그 개항하고 뭐 왕당파 이렇게 막부파로 싸우고 이랬을 때 이제 왕당파 쪽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일본 육군을 건설한 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하나 이제 건너가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길이 있진 않았겠죠? 보면은 하승이라고 이제 나타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 고궁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서 걸어가라 이런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향사 참례처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옆쪽에 보면은 저기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게시판에 보면 이제 일본의 각현 뭐 어쨌든 이제 행정구역 같은 게 쭉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일본의 그 각 지역에서 공물을 바치는 그런 집단이죠. 야스쿠니 혼주에 그 각 이제 지역에서 자기네가 만든 그런 술을 이제 공물로서 야스쿠니에 바치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문이 신문입니다. 예, 이 문, 다른 문을 지날 땐 모르겠는데 이 문을 지날 때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다가 한번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합장을 하죠. 그리고 나올 때도 저렇게 합장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뭐 총무실 같은 것도 있고 뭐 저런 건 뭐 평범한 그런 시설이고 저희 제실이 있어요. 제실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우리 뭐 참배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차마 이 문을 넘어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곳이
그 가족들에게 보이는 그런 유서 편지 같은 것을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뭐 일정 기간 동안 바꿔가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배전이에요. 저희 본전에 절을 하는 곳이고, 저 안쪽에 실제로 이제 신사가 있고, 저기 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던져 넣고 절을 합니다. 뭐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철에 또 공란물 있죠. 뭐 술도 내고, 이번에 이제 난초 같은 것도 이렇게 각 지역에서 모아서 이렇게 곡물 특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난초들은 도쿄에서 온 것 같아요. 차마 배전 근처까지는 제가 가질 못하고, 옆에는 또 이제 참집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정 금액의 돈을 내고 들어가서 이제 뭐 행사도 하고 뭐 단체 손님도 받고 이런 걸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자, 이 참집전에 정문 쪽으로 가봤습니다. 저기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도저히 우리 국민 정서상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앞에 서가지고 저런 이제 영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거는 이제 야스쿠니 신사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손발을 이제 깨끗하게, 물론 발은 아시지만 손을 이제 깨끗하게 씻고 영혼을 정화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제 종교 시설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분통이 터지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러나 저러나 이게 일본의 자기네들이 뭐 정신이 지켜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가 제가 이제 전쟁 기념관을 가보고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내용이 있지만, 일단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그런 현충원이니까 이런 예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촬영을 처음 할 때라 가지고 좀 서툴어 가지고 이제 그림이 옆으로 누웠는데, 이게 합장하는 방법입니다. 참례하는 방법. 이렇게 절을 두 번 하고 그다음 박수를 두 번 치고 이렇게 뭐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그 총리들이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항의를 하죠. 이런 데 대해서 일본의 총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참배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정식으로 할 수는 없어서 일본의 총리 중에 누구 한 명은 저렇게 손뼉을 두 번 치지 않고 한 번 치는 걸로 가름했다고 합니다. 뭐 울며 겨자 먹기죠. 우리들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국물을 내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이까지 가가지고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한국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본다면 일반 그 공원이나 현충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게 옆에 보면은 이제 유슈칸이라고 지금 나오죠. 이제 유치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전쟁 기념관입니다. 여기가 실제로는 엑기스예요. 이쪽에서 1층에는 전쟁 기념관과 밑에 합사되어 있는 그런 저기 이렇게 모셔져 있고, 2층에는 그 일본의 전쟁 역사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내부에 촬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뭐 촬영되는 부분만 몇 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고대사 같은 걸 살펴보는 것까진 괜찮지만,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와 연계된 그런 부분 아니면 주변국들과 연계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스쿠니에서는 일반적인 사관이 아니라 야스쿠니 사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야스쿠니 사관이 일본의 침략 전쟁, 그런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려던 그런 침략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관입니다. 우리나라를 평안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합리화하고 그런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자신들의 당연한 이제 영토 부속 토지로 이제 그런 표현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만주사변, 진화사변 이게 같은 건가?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원인이 누구에 있는지, 어쩌다가 이래 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사태를 상당히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논조로 주변의 그때 당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일본 일지치하에 있었던 그런 일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대동아 전쟁을 위해 희생됐던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함께 합사돼서 기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이 우리나라에 침범해서 우리를 총알바지로 사용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기리는 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실 야스쿠니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전범국으로서 일본이 스스로 반성을 완전하게 하기 전까지 이런 압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야스쿠니 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엉뚱하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 기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이런 참배는 내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피해국으로서의 우리는 아직 완전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 이 자체로도 항의를 해야 되고 더욱이 이런 항의가 우리나라 합사에 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일본 군가 CD와 그리고 대동아 전쟁에 대한 그런 합리론 그리고 우길기 판매 이런 게 있습니다. 기념품 샵에 오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묘한 이제 분노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장난감 하나하나가 모두 다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작은 소품에 불과합니다. 2층을 먼저 관람을 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합사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사진과 그런 사람들의 이제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 전범 재판이죠. 여기서 전범으로 인정이 돼서 사형당한 14사람이 어떻게 이게 보면은 이제 기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하게 그 인도 사람인 라다 비노드 팔이라는 사람도 함께 기려지고 있는데 도쿄 재판에서 이제 재판관이 11명이었어요. 11명이었는데 라다 비노드 팔 같은 사람은 일본이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또 다른 나라 그래서 이제 두 국이 또 이제 반대 의견을 내도록 그 이제 주축이 돼서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옆에 기념비까지 세워져 가지고 이제 기려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전범 재판이 계속되면서 지금 총리로 있는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그 기시 노부스케 이 사람도 저 총리였죠. 기시 노부스케도 전범으로 이제 처리될 뻔하다가 라다 비노드 팔 이런 사람의 덕택으로 처벌을 면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엉뚱한 논리로 그 일본의 무죄를 주장하였는가 제가 책을 사보려고 했으나 이런데 책을 사기는 좀 그렇고 제가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자세하게 생각이 나진 않고 하나는 이제 형법 불소급의 원칙 그걸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면은 죄와 형벌이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나중에 규정이 되었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현대 형법에 있어서의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라다 비노드 팔은 이런 형법의 기본 원칙의 논리로 따져서 일본의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 자체가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수많은 나라가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쟁을 저지른 국가에 대해서 단순히 형법 논리를 적용해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른 나라 재판관들이 적용을 했었던 이건 정치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반인륜적인 범죄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런 정치법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회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 근간에 대해서 좀 더 뿌리를 둔 그런 정치법에 의한 판단으로 다른 나라 재판관들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판결이 더 맞는 판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비노팔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길어지는 인물이지만 이 도쿄 재판 당시에는 이 재판문이 복사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이제 나라에서 항의가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야스쿠니 신사만 보면 좀 공원 같아요. 하지만 유슈칸을 보고 나오면은 참 기분이 묘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 같고 한편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이제 야스쿠니 사관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보니까 와세대학대 근처에서는 일본 내 이제 위안부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위안부 피해 사례를 조사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단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늘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반일을 하든 이제 극일을 하든 일본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 가면은 항상 이제 한국의 시사 문제나 한국의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나요?
일본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고 해도 그 공부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내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침범했었던 그 히로부미 있지 않습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며 외국의 선진 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받아들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본의 저력인 것 같습니다. 역사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그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열심히 일본을 공부하고 힘을 길러야 되겠죠. 어제 찝찝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쿤이었습니다.